혹시 매일 아침 회사 가는 길이 천근만근, 발걸음이 정말 돌덩이처럼 느껴질 때 없으신가요? 그냥 월급 날까지만 버티자, 이게 아니라 이 힘든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전략적으로 버티는 기술에 대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친구가 툭 던진 예상치 못한 한마디였어요. 저자는 뭐 특별한 성과도 없이 그냥 33년이란 세월만 보냈구나 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텨낸 거, 그거 자체가 아무나 못하는 진짜 엄청난 능력이야. 바로 그 순간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기나긴 시간이 놀라운 인내의 증거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견뎌내는 거.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 버틴다는 시간 안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버팀인데요. 이게 그냥 고통을 참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강한 바람에 나무가 막 휘청거려도 결국 뿌리 힘으로 다시 제자리를 딱 잡는 것처럼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내 중심을 되찾는 아주 적극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는 힘, 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저자는 그 시작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모든 싸움은 결국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저자는 직장에서 겪는 온갖 부당함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안의 그림자하고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과거의 상처를 똑바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버티기의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상처라는 건요, 때로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곤 하잖아요. 넌 엄마 닮아 못생겼어. 어릴 적에 한 친척이 정말 무심코 툭 던진 이 한마디가 저자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남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수십 년간 그녀의 자존감을 조용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손분득이라는 자신의 이름이었죠. 왠지 촌스럽게 느껴졌던 이 이름은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었고 마치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름을 숨기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버렸죠. 안녕하세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손분득입니다. 이렇게 재치 있는 한마디로 부끄러움은 누구로 잊을 수 없는 특발함이 된 겁니다. 이야말로 수동적으로 참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꿔내는 버팀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내면의 단단함을 찾은 저자는 드디어 프로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진짜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안에서 찾은 힘이 바깥 세상의 거친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했을지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왕복 170km 거리로 출퇴근하라는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매일 새벽 졸음과 싸우면서 안개 속을 뚫고 운전해야 하는 그 길. 이건 그냥 출퇴근이 아니었어요. 제발 지쳐서 떨어져 나가라는 회사의 무언의 압박이자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생존 투쟁이었던 거죠.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꽁꽁한 창고에서 어쩌면 잊지도 않을 서류를 찾아오라는 정말 막막한 지시를 받게 돼요.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심리적인 무력감이 더 컸던 일이었죠. 꽁꽁 몸으로 사무실에 돌아온 그녀에게 상사가 던진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없나 보지. 이 한마디에 하루 종일의 고생이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그 깊은 허탈함과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개인적인 부당함을 넘어서 조직 전체에 깔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남성 동료의 능력은 당연하게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커피 심부름을 해야 했고요. 중요한 승진 기회에서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문제들을 쭉 보셨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 저자가 수십 년간 온몸으로 터득한 진짜 버팀의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볼 시간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기술은요, 일종의 감정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날카로운 비난을 막 던질 때 그 감정적인 공격은 막아내고 그 안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성장에 필요한 정보만 쏙 걸러내는 거죠. 한마디로 비난을 유용한 피드백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잔뜩 난 상사 앞에서 제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맞서는 건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저자가 터득한 기술은 달랐어요. 일단 상대의 감정 폭풍이 좀 지나갈 때까지는 잠잠히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상황을 진정시키는 거죠. 내 논리적인 해명은요, 상대방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차분하게 전달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두 번째 기술은 권력이 아니라 평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상사 한 명한테만 잘 보이면 직장 생활이 편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정감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수많은 동료들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동료들은요, 사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원칙대로 일하고 동료의 공을 가로채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해줄 때 장기적인 신뢰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술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건네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은 관계의 빙산을 녹일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겁니다. 저자의 한 동료가 정말 쌀쌀맞은 상사한테 매일같이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대요.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그 상사가 결국에는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하죠. 꾸준함과 진심이라는 무기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마음의 벽도 결국에는 허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버틴다는 건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오히려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아주 위대한 여정이라는 거죠. 33. 이 숫자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보낸 33년이라는 세월, 그 안에는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던 용기가 전부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버틴다는 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존엄성을 내 손으로 지켜내고 다른 사람이 써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인가요? 아니면 나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전략적 버팀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